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무릎은 뻣뻣해지고 허리는 자주 뻐근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예전보다 훨씬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쉬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몸이 불편해질수록 우리는 더 자주, 더 꾸준히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거운 아령을 들거나 숨이 턱에 차는 달리기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을 위한 간단하고 안전한 운동법을 소개합니다. 이 운동법들은 집안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고 특별한 도구나 장비 없이도 가능한 동작들입니다. 하루에 단 10분만 투자해도 무릎 통증을 줄이고 관절이 뻣뻣해지는 것을 막아주며 혈액순환까지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적절한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이런 간단한 운동들이 시니어 건강에 필수적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운동을 시작하려는 시니어는 물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신체 변화 중 하나는 근육량 감소입니다. 이 현상은 근감소증이라고 불리며 대략 60세 전후부터 시작되어 해마다 근육량이 1%씩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 안전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평소엔 아무렇지 않게 오르던 계단이 힘들어지고 평평한 길에서도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잦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결국 큰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낙상은 단순한 넘어짐 그 이상의 문제를 만듭니다. 고관절이나 척추에 골절이 생기면 회복에 수개월 이상 걸리고 경우에 따라선 회복 후에도 이전처럼 걷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상황은 단순한 가벼운 운동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매일 실천 가능한 동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운동이란 꼭 땀을 흘리고 숨이 찰 정도로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니어에게는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운동법들은 크게 3가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집안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관절의 부담이 적어야 합니다. 셋째, 기억하기 쉬워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다리 들기 운동, 팔 들어 올리기, 벽에 기대서 하는 스쿼트, 그리고 간단한 발끝 걷기 운동 등이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하루 10분이면 충분하며 특히 꾸준히 할 경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시니어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낙상 위험이 무려 47%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같은 연령대에서도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보폭, 균형 감각, 심지어는 자존감까지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꾸준히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꾸준함을 가능하게 해주는 운동들이 바로 지금부터 소개할 동작들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다리 들기 운동. 이 동작은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고 무릎 주위의 근육을 활성화시켜 관절을 보호해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습니다.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때 무릎은 곧게 펴야 합니다.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립니다.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하루 10회씩 3세트만 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하며 앉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낙상의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 팔 들어 올리기 운동. 이 동작은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고 팔 근육을 강화합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팔을 몸 옆에 자연스럽게 둡니다. 천천히 양팔을 귀 옆까지 들어 올립니다. 잠깐 멈췄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은 하루 15회씩 2세트만 해도 어깨 주변이 가볍고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어깨 통증이나 굳어짐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벽에 기대서 하는 스쿼트. 스쿼트는 시니어에게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벽에 기대어 하면 훨씬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서서 두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천천히 무릎을 굽히며 마치 의자에 앉듯이 내려갑니다.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5초간 유지 후 올라옵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자극해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일상 동작을 훨씬 쉽게 만들어줍니다. 발끝 걷기 운동. 이 운동은 발목과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줍니다. 집 안에서 발끝만을 디디고 천천히 걷습니다.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에 손을 대고 연습하다가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걸어봅니다. 이 운동은 하루 3분씩 반복하면 다리의 근육뿐 아니라 뇌와 신경계도 함께 자극됩니다. 실제로 발끝 걷기를 꾸준히 한 사람들은 걸을 때 흔들리는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모든 운동은 특별한 도구 없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 5분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습관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간단한 운동들이 어떻게 우리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걸까? 그 원리는 매우 명확하다. 신체를 반복적으로 자극하면 근육이 깨어나고 관절은 부드러워지고 신경계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먼저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예로 들면 이 운동은 대퇴사두근이라는 허벅지 앞쪽 근육을 자극한다. 이 근육은 걷고 일어서고 계단을 오를 때 필수적인데 이 부위가 약해지면 무릎 관절 전체에 하중이 쏠려 쉽게 통증이 발생한다. 그러나 같은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대퇴사두근이 활성화되면 무릎 관절이 받는 부담이 줄어들고 걷는 것도 한결 수월해진다. 팔 들어 올리기 운동은 주로 삼각근과 승모근, 그리고 어깨 회전근개에 작용한다. 이 부위는 팔을 들어 올리는 데 관여하며 일상생활에서는 머리를 감거나 상자에서 물건을 꺼내는 등 많은 동작이 필요하다. 시니어에게 이 부위가 굳는 것은 단지 불편함을 넘어 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꾸준히 팔을 들었다 내리는 반복 운동은 어깨의 윤활액 생성을 촉진하고 유연성을 증가시켜 관절의 마모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벽에 기대어하는 스쿼트는 엉덩이 근육인 둥근 허벅지, 뒤쪽의 햄스트링, 그리고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을 함께 자극한다. 이 세 부위는 일어서기, 앉기, 걷기 같은 모든 기본 동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앉은 자세에서 일어날 때 가장 큰 힘이 필요한데 이때 둔근과 대퇴사두근이 함께 작동해야 자연스럽고 안정된 움직임이 가능하다.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들의 사용 빈도가 줄어드는데 이는 쓰지 않는 근육이 빠르게 위축된다는 생리학적 원리에 따른다. 마지막으로 발끝 걷기 운동은 종아리 근육인 비복근과 가자미근, 그리고 발바닥의 작은 근육들까지 자극한다. 이들은 보행 안정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위다. 특히 비복근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하지 혈액순환에 큰 역할을 한다. 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면 발끝에서 심장으로 피를 밀어올리는 펌프 기능이 활성화되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다리 붓기나 저림도 줄어든다. 이처럼 각각의 운동은 단순한 움직임처럼 보이지만 근육, 관절, 신경, 혈액순환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 이런 복합적인 작용이 신체 전반의 기능을 천천히 끌어올리는 것이다. 실제 임상 연구도 이러한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2022년 대한노인병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 12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의자운동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대퇴근력은 평균 15.2% 증가, 균형 능력은 24% 향상, 낙상 위험은 38% 감소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운동 전에는 보행 시 중심이 흔들리는 참가자가 63%에 달했지만 12주 후엔 그 비율이 18%로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단지 근육이 강해진 것뿐 아니라 신경계가 자극받아 움직임의 조절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또 다른 연구인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2021년 보고서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발표됐다. 가벼운 저강도 운동을 매일 10분간 실시한 시니어 집단은 우울감 감소, 수면의 질 향상, 인지기능 유지 등의 효과를 경험했다고 기록되었다. 특히 운동을 한 그룹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18% 감소했다. 이처럼 간단한 동작들이지만 신체 기능, 정신 건강, 일상생활의 독립성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물론 이런 운동법들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특별한 장비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다. 동작이 간단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 낙상의 위험이 적고 스스로 조절이 가능하다.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꾸준한 실천이 가능하다. 반면 단점도 존재한다. 너무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서 중간에 포기할 수 있다. 관절 통증이 있는 경우 일부 동작이 불편할 수 있다. 잘못된 자세로 할 경우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다. 꾸준히 반복하지 않으면 효과가 거의 없다. 따라서 운동의 장점은 명확하지만 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세와 지속적인 실천이 필수적이다. 특히 영상이나 전문가의 설명을 참고하여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니어가 동일한 방식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절염,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체력 저하로 인해 간단한 동작조차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대안적인 접근 방법도 함께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안은 수중 운동입니다. 물속에서는 체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걷기조차 힘들던 분들도 물속에서는 훨씬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중 걷기, 수중 스트레칭은 근력 강화와 동시에 혈류 개선, 유연성 향상, 통증 완화 효과를 가져옵니다. 물의 저항이 자연스럽게 운동 강도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조절 없이도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운동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접근 방법은 호흡 운동과 요가 기반의 스트레칭입니다. 가령 호흡에 집중하며 상체를 천천히 늘리는 동작은 신경 안정, 스트레스 감소, 그리고 폐활량 증진에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불면증이나 불안감을 겪는 시니어에게는 단순한 스트레칭보다도 훨씬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체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운동의 폭은 넓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지금 가능한 수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야 하며 그 안에서도 꾸준함이 가장 큰 열쇠입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사용자 지침 및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 전 준비 운동은 필수입니다. 특히 관절이 뻣뻣한 아침에는 바로 운동을 시작하지 말고 손목 돌리기, 목 돌리기, 무릎 굽혔다, 펴기 같은 가벼운 준비 운동으로 몸을 천천히 깨워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루틴이 생기면 몸도 익숙해져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 1시간, TV 보기 전 10분 등 일상에 끼워 넣기 좋습니다. 운동 시간은 짧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30분 하려고 하면 피로감이 쌓여 포기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5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일주일 단위로 23분씩 늘려가며 적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픈 부위가 있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 통증이 있는 분은 스쿼트 대신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 들어 올리기만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운동 후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운동 후 체내 수분 손실이 근육 피로와 혈액점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전후 물 섭취는 필수입니다. 이러한 지침과 더불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및 부작용도 있습니다. 통증이 생기는 경우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약간 뻐근함과 통증은 전혀 다른 신호입니다. 특히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통증,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 붓거나 열감이 동반될 경우엔 즉시 운동을 멈추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숨이 심하게 차거나 어지러움을 느낄 경우 중단하세요. 시니어는 심혈관계에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면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병이 있는 경우 주치의와 상의 후 시작하세요. 특히 심장질환, 고혈압,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운동조차도 예상 외의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은 적당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나친 반복은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염증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단지 운동을 하자는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서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동을 일상에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입니다. 시청자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고 매일 5분씩이라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작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내 몸을 위해 몇 분을 움직이셨나요? 당신에게 가장 무리가 적은 운동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함께 이 영상의 운동법을 따라하면서 서로의 건강을 지켜보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